우리는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였고 결혼도 아이도 인생의 굴곡도 서로 지켜봤습니다. 늘 셋이었고 늘 함께였고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편일 거라고요. 그런데 단둘이 떠난 첫 여행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정은 시간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아직 울리지 않았고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요. 하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가슴 한편이 조용히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여행. 짐은 전날 밤 이미 다 싸두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캐리어 하나. 안에 든 옷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두 제가 좋아하는 색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긴장하지 말자. 그냥 여행이잖아.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김정은 68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정년퇴직했고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 박미숙, 이명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서 체육복 바지를 나란히 입고 같이 웃던 날이 시작이었지요. 그 후로 40년. 결혼도 출산도 아이들 입시도 각자의 인생은 달랐지만 우리는 늘 셋이었습니다. 저 명자 그리고 미숙. 셋이 모이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 힘들면 나머지 둘이 자연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하다고 오래 갈 거라고.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셋이 아닌 둘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가도 괜찮잖아. 오히려 조용해서 좋을걸?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둘만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명자를 만났을 때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정은아. 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정도는 돼야 여행이지. 명자는 웃으며 제 캐리어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조금 빠르다는 걸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명자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따 도착하면 여기부터 갈 거야. 요즘 사람들 다 여기서 사진 찍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네. 제가 말하자 명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뭐 여행이 다 비슷하지. 그 말이 조금 차갑게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 여행을 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들 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있는 시간.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김정은으로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옆에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남쪽으로 달릴수록 제 마음은 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창밖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말을 걸 타이밍을 계속 놓쳤습니다. 기차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 말소리와 안내 방송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직도 친구일까? 그 질문은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바쁘게 움직였고 저와 명자도 그 흐름에 섞였습니다. 명자는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예약 확인 문자를 훑쳤습니다. 표정이 바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따라 걷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지요. 정은아, 빨리 와. 여기서 버스 타야 돼. 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알겠어. 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여기 오면 이 집은 꼭 들러야 한다며 어묵과 전병, 젓갈을 연달아 샀습니다. 봉투가 금방 늘어났습니다. 저는 우정 여행이라기보다 장보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은 삼켰습니다. 문제는 숙소에 도착해서 시작됐습니다. 숙소는 제가 고른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작은 한옥 스테이. 마당에 자갈이 깔려 있고 창호지 문이 있는 곳. 저는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이의 여행이란 결국 휴식이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작아도 깔끔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깔끔하긴 한데 사진이 안 나오잖아. 사진? 응. 미숙이 못 왔으니까 더 남겨야지. 사람들한테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여행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건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표정을 흐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운함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바닷가 나가서 사진 찍을까? 노을 질 때 예쁠 것 같아.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노을은 좋지. 근데 일단 핫한 카페부터 가자. 여기 왔다면 거기는 찍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기줄이 길었고 음악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한 곳을 기대했지만 명자는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아, 저기 앉아. 배경 저창으로 해야 돼. 나는 그냥 여기 조용한 자리. 아니야. 여기 앉아. 사진이 다르게 나와. 명자의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앉았습니다. 명자는 각도를 맞추고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개 조금만 더. 웃어. 아니, 그렇게 웃으면 안 예쁘게 나와.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예쁘게가 중요한가요? 그보다 편하게가 중요한 나이인데요.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명자야, 사진도 좋은데 우리 좀 천천히 다니면 안 될까? 나 오늘은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 명자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그렇게 느리게 다녀. 우리 언제 또 오겠어. 저는 더 부드럽게 말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한테 맞게 좀 여유롭게. 정은아. 명자가 그제야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예민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걸 예민함으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피곤했나 봐. 그래. 피곤하면 좀 쉬어. 난 근처 좀 더 볼게.
명자는 정말로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사람들 셀카 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고 명자는 시장에서 사온 회를 꺼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먹을래? 응. 물 좀. 여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자야. 우리 미숙이 얘기 좀 할까? 나 사실 마음이 좀 쓰여. 명자는 젓가락을 멈추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이야, 뭐늘 그래. 아프다 했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겠지. 말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미숙은 늘 우리 셋을 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데 명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새질 땐 몰랐던 얼굴이라는 말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정은 내가 짜놨어. 아침 일찍 나가야 돼. 늦잠 자면 안 돼. 명자야, 우리 내일은 조금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명자가 끊었습니다. 정은아, 여행은 원래 빡세게 다녀야 남는 거야.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예민한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뒤에도 마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고 방 안에서는 명자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 40년 친구와 함께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꼭 한 번은 말하자고요. 웃으며 넘기지 말고 내 마음을 아주 짧게라도 전하자고요. 그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세면을 마친 얼굴로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어색함이 공기처럼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챙겨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순천만 습지 산책이었습니다. 명자가 전날 밤 미리 정해둔 코스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야 사람 없대. 명자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걸음을 맞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점점 뻐근해졌고 숨도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습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자야, 나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명자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짜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응, 잠깐만.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은아,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해. 아직 반도 안 왔어.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오늘은 좀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너랑만 여행 오니까 너무 답답해. 그 말은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둔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명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셋이 있으니까 몰랐는데 둘이 있으니까 느껴져. 너랑 있으면 자꾸 느려지고 분위기가 처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바람 소리도 사람들 발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 여행은 즐거워야지 신경 쓰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야, 나는 내가 좋아서 온 거야. 부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명자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저 자신의 여행에 제가 맞춰주길 바랐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먼저 가. 난 조금 이따 갈게. 명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천천히 와.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명해졌습니다. 아, 여기까지였구나. 벤치에 앉아 혼자 바람을 맞으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참아왔다.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 남기 싫다는 이유로. 하지만 관계란 한쪽만 애쓰면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명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이제 갈 수 있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자. 하지만 그때의 가자는 여행을 계속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의 끝은 화해가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정리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이 움직이는 일정만 남아 있었지요.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앞서 걷고 저는 그 뒤를 조금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봐, 저기 예쁘다.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오갔을 텐데 이제는 발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서로의 거리감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거 먹을게.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묻지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씹는다는 감각만 남아 있었지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같은 방향을 보지 않게 됐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갈까? 내일은 일찍 가야 하잖아. 그 말에는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조용했고 해는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묘하게 서러웠습니다. 아름다운데 쓸쓸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명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진은 잘 나왔네. 미숙이한테 보내줘야겠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응. 못 왔으니까 보여줘야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각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미숙은 지금 병원에 있고 이 여행을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자의 말에는 배려보다 보여주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지금 이런 사진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명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다들 그런 거 보고 기운 내는 거야.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아직도 함께 있으려고 할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봐왔다는 이유,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 혼자 남는 게 두렵다는 이유.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지금의 불편함을 감당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자가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일정 좀 빨리 끝내자. 나 좀 피곤해.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끝이구나. 이 여행도, 이 관계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웃었던 순간들, 서로에게 의지하던 날들, 그리고 오늘의 침묵까지.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을 천천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이미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명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벽을 향한 채 등을 보인 모습 그대로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을 접고 세면도구를 넣고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이 여행에서 내가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잠시 후 명자도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끌며 역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나란히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자마자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굳이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 들, 그리고 다시 도시. 그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없다는 걸. 기차가 종착역에 가까워질 무렵 명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여행 좀 어색했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그랬어. 명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 말에는 미안함도 붙잡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리하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자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그래, 너도. 우리는 서로를 보았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끝났구나. 짐을 풀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고 싶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관계에도 수명이 있구나.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별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흔들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너를 먼저 생각해도 돼.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졌고 천천히 걷는 산책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니까요. 40년의 우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실패가 아니라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